스코틀랜드 출신의 24살 헤더라는 한 여성분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도미니카 공화국의 한 호텔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면서 함께 일하고 있었던 동갑내기 아도니스라는 남성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요, 사귄 지 1년 만에 이 헤더라는 여성은 아도니스의 아이를 임신하게 됐어요. 사귄 지 1년 만에. 그리고 이 헤더와 아도니스는요, 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이 헤더의 고향인 이 친정인 이제 스코틀랜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웬걸 이 공항에서요, 이 남자친구인 아도니스의 비자가 거부가 돼버린 거예요. 아, 당신은 여기서 나갈 수 없습니다. 비행기를 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도미니카 공화국의 아도니스는 홀로 남게 됐고요. 그리고 여자친구인 이 헤더는 혼자서 스코틀랜드로 아이를 낳기 위해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헤더 여성은요, 남자친구 없이 홀로 스코틀랜드에서 사랑스러운 아들을 출산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아들을 출산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 헤더 여성의 친구가요, 충격적인 사진을 하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내옵니다. 그 사진은요, 바로 옆에 사진이에요. 이 헤더의 남자친구이자 아이의 아빠인 이 아도니스가요, 한 여성과 해변에서 키스를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진을 잘 보시면요, 손 있는 부위를 잘 보시면 서로 같은 반지를 끼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결혼 사진이거든요? 결혼 사진?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 걸까요? 이 아도니스, 원래 유부남이었던 걸까요? 아도니스 남성은요, 이 헤더 여성을 만날 때 유부남이 아니었습니다. 총각이었어요. 하지만 이 헤더가 스코틀랜드로 홀로 자기 아이를 낳고 있을 때 이 남자친구인 아도니스가 독일에서 온 줄리아라는 여성과 결혼식을 치른 겁니다. 당시에 이 아도니스의 결혼 사진을 본 이 헤더 여성은요, 진짜 기가 막혀가지고 바로 아도니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열불나는 상황이잖아요. 나는 자기 애 낳고 있는데 딴 여자랑 결혼식을 했다니까. 그래서 야, 너 지금 이 사진 뭐냐, 너 결혼식 했냐, 너 뭐냐 지금 따져 물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아이의 아빠 아도니스는요, 만난 지 6개월 된 여성과 결혼한 사실이 맞다면서 결혼 반지를 보여주면서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결혼 반지 보여주는 거예요. 맞아, 나 걔랑 결혼했어. 왜? 그러니까 이 헤더 여성이 자기 아이를 출산하는 동안에 다른 여자랑 결혼식을 한 진짜 빌어먹을 나쁜 놈인 겁니다. 이 헤더 여성이 당시 엄청난 충격을 먹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결혼한 여자 입장에서는 나는 헤더라는 여성 몰랐는데 아도니스한테 아이가 있다는 것도 나는 몰랐어요 라면서 이 결혼한 여자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거는요, 이 아도니스와 결혼한 이 줄리아라는 여성도요, 이 헤더가 아도니스의 아이를 출산하러 고향에 갔다라는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같은 여자인 줄리아도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 결혼을 한 거예요. 아도니스가 이때가 기회다 라고 하면서 만난 지 6개월 된 줄리아 여성한테 결혼하자고 했고, 이를 줄리아가 승낙을 한 겁니다. 정말 끼리끼리죠, 끼리끼리. 이 헤더 여성은요, 현재 아들을 홀로 키우면서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거주를 하고 있다고 해요. 아이 너무 이쁘죠? 당연히 이 말도 안 되는 아도니스와는요, 깨끗이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배신감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2015년 2월 중국 허난성의 푸양시의 작은 한 마을에서요, 익사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마을 호숫가에서 놀던 10대 자매가 이 지금 보시면 난간이 있는 곳에서 서 있다가 이 난간이 부러지면서
순식간에 2명 다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마침 이 근처에서 여자친구를 기다리고 있었던 20대 청년 멍 루이 펑이라는 이 남성은요, 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이 2 아이를 보자마자 바로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물로 뛰어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멍 루이 펑 남성 덕에 당시 4살과 7살이었던 이 자매들은요, 무사히 구조가 됐어요. 하지만 정작 본인은요, 물속에서 힘이 빠지면서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시고 물속에서 그대로 사망을 하셨습니다. 남을 구하려다가 하나뿐인 자기의 이제 목숨을 잃으신 건데요. 2 자매를 살리려다가 자신을 희생한 이 멍루이펑의 사연은요, 언론을 통해서 널리 알려졌고요. 지방 정부가 나서서 멍루이펑을 의인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대적인 추모 행사까지 이제 진행을 했었다고 합니다. 의인이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은요, 당시에 이제 호수에 빠졌었던 4살과 7살 이 2 아이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하면서 그 반전이 시작이 됐어요. 이 아이들은요,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그 남자가 휴대전화를 든 채로 난간을 발로 찼어요. 그러면서 저랑 동생이랑 물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도 동시에 빠졌고요. 그 남자는 생명의 은인이 아니라 그 남자 때문에 우리도 죽을 뻔했다고요 라고 인터뷰를 한 겁니다. 멍루이펑이 핸드폰을 든 채로 난간을 발로 찼고 그 때문에 우리가 떨어졌다, 물속으로. 이 2 자매의 인터뷰로 인해서요, 이 멍루이펑 이 남성은 의로운 청년에서 한순간에 남까지 위태롭게 만들고 결국에 본인이 실족사한 민폐남으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사고 직후에 당시 상황을 목격했었던 이 멍루이펑의 여자친구분은요, 이 자매의 인터뷰는 다 거짓말이다. 아니, 핸드폰을 든 채로 난간을 발로 차서 애들이랑 멍루이펑이 물에 빠졌다면서요. 그렇다면 왜 당시 이 벤치에는 멍루이펑의 옷이랑 핸드폰이 왜 가지런히 있었습니까? 내 남자친구는 이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옷이랑 폰이랑 이 자리에 두고 바로 물속으로 뛰어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의 말은 거짓말이다. 이 사건은요, 점점 퍼져나가면서 중국 전역에서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중국의 공안 당국까지 나서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민폐남이었던 건지 아니면 의인을 이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이 자매를 불러서 치조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 사건의 진실이 엉뚱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이 자매의 엄마가 실토를 한 거예요. 이 2 자매의 엄마는요, 딸들을 구하다가 사고로 죽은 이 멍루이펑의 유가족들한테 자신이 혹시나 큰 돈을 배상해야 될까봐 이 어린 자매들한테 거짓말을 시켰던 거예요. 자기 자식을 살려준 정말 고마운 생명의 은인한테 말도 안 되는 오명을 씌워서 뒤통수를 친 겁니다. 뒤늦게 이 자매의 엄마는요, 2 아이들을 데리고 멍루이펑의 연결식장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는 것처럼 죄송하다고 대성통곡을 했어요. 그리고 이 유가족분들한테 조의금으로 우리 돈으로 약 180만원 정도를 전달을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멍루이펑의 유가족분들은요, 그 돈을 안 받았대요. 그냥 미안한 거 알고 그러면 됐다고, 이거 받는다고 내 아들이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사죄하고 우리 아들의 누명을 벗게 됐으면 그거면 됐다고 용서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자기 자식들의 생명을 살리자고 본인의 목숨이 희생이 됐는데 그 사람한테 오명을 씌우려고 한 거니까. 정말 사실이 밝혀지게 되긴 했지만 뭔가 씁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웨스트 요크셔 지역에 2 자녀를 홀로 키우고 있었던 도나라는 여성분과 그리고 당시 버스 운전 기사 일을 하고 있었던 이 그렉이라는 이 남성,
이 두 사람은요, 서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곧 이 두 사람은 함께 지내면서 두 사람 사이에 예쁜 아이까지 낳아서 행복한 나날들을 보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그렉이라는 이 남성은요, 도나라는 여성한테 프로포즈를 하게 됐고, 이 두 사람은 사랑한 지 6년 만에 공식 부부로 결혼식까지 올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결혼식을 올린 지 1년 만인 2015년 8월, 이 도나 여성은요, 평소처럼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도중에 발을 헛디디면서 화장실에서 넘어지고 맙니다. 그러면서 이제 머리를 심하게 이제 땅에 이제 부딪히게 되는데요. 그리고 급하게 병원으로 이제 옮겨졌지만 병원에서 내려진 진단은 식물인간이었어요. 식물인간. 결혼한 지 1년 만에. 언제 깨어날지 기약이 없는 상태. 이 병원에서도요, 퇴원을 권했습니다. 집에서 이제 있으셔도 될 것 같다. 그런데 이 도나 여성을 집으로 데리고 올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병이 있는 상황에서 퇴원을 하게 되면 이제 여기 목에 보신 호스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의료 기구들을 구입을 해가지고 집에다 설치를 해서 이제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의료 기기를 살 돈도 없었을 뿐더러 여러 가지 상황이 열악했던 거예요. 결국에 이 남편인 그렉은요, SNS를 통해서 아내를 위한 모금 캠페인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도와달라.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모금에 동참을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이 도나 여성은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책임을 져야 할 아이들이 있잖아요. 지금 아이들이거든요. 이 아이들을 이제 남편인 그렉 혼자서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남편은 일을 쉬면 안 됐어요. 계속적으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픈 아내가 또 있잖아요. 아내를 24시간 간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은요, 자신이 집에 없는 동안 아내 도나를 보살펴줄 앤 로빈슨이라는 간병인을 고용하게 됩니다. 앤 로빈슨. 뭔가 안 좋은 느낌이 싹 오죠? 결국에 이 앤 로빈슨과 그리고 그렉, 이 두 사람은 병상에 있는 도나를 두고 넘어선 안 될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요, 아예 이 간병인 앤 로빈슨은요, 도나와 그렉, 그리고 아이들까지 살고 있는 이 집에 짐을 다 들고 들어왔어요. 아, 나도 이제 여기서 살아야겠다. 그래서 같이 살았어요. 한편 식물인간이 된 아내를 두고 간병인과 사랑에 빠진 이 그렉,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아내를 위해서 모금한다던 그 모금, 그것도 다 니네들 배 채우려고 아픈 아내를 이용한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아픈 아내를 이용한 거 아니냐. 그런데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했으면 조용히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남편 그렉은요,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한 아침 방송 프로그램에 이 간병인인 앤 로빈슨이랑 같이 출연을 했습니다. 이게 출연 장면이에요. 앤 로빈슨이랑 같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니 뭐 처음부터 앤 로빈슨을 사랑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솔직히 애들도 엄마가 필요하잖아요 라는 이상한 소리를 해댔습니다. 처음부터 사랑한 거 아니에요. 근데 어차피 애들한테도 엄마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더 안타까운 거는요, 이 도나라는 이 여성분이 지난 4월경에 세상을 떠나셨대요. 결혼한 지 1년 만에, 결혼식을 올린 지 1년 만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이렇게 돼서 참 마지막까지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2018년 9월, 일본에서는요, 한 익명의 제보자가 인터넷에 한 동영상을 올리면서 2018년 일본 체조계가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그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수의 고개가 완전히 돌아갈 정도로 힘을 실어서 폭력을 행사하는 영상인데요. 이 영상 속에서 저 뺨을 맞고 있는 이 선수는요, 일본의 체조 국가대표 선수인 미야카와 사에라는 선수이고요. 그리고 당시에 이 선수의 뺨을 때리고 있는 가해 남성은요, 체조 코치인 하야미 유토라는 코치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거는요, 옆에 보시는 이 영상이 촬영이 됐을 때가요, 2018년이 되기 3년 전인 2015년에 이 미야카와 선수가 15살에 찍힌 영상이라고 합니다. 15살. 이 영상이 공개되고 결국에 2018년 8월 일본의 체조협회에서는요, 이 하야미 코치에게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가해자인 하야미 코치는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 영상이 사실 저도 어릴 때부터 맞으면서 운동을 해왔거든요. 다소 좀 격하긴 하지만 때려서라도 잘하게 해야 한다라는 생각에 그랬던 거였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인 미야카와 선수가요, 본인은 괜찮다고, 이 하야미 코치에 대한 징계는 너무하다라고 하면서 이 가해자인 코치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을 때렸는데 말이죠. 많은 사람들은요, 아무래도 이 코치가 어릴 때부터 이 선수를 때린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때렸겠습니까? 내가 너 잘 되는 거라고 때리는 거야. 내가 너 잘 되는 거라고 때리는 거라고. 이러면서 때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뭔가, 코치님은 나를 잘 되라고,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때리시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이 잘못된 생각이 이 피해자 선수한테 박히게 된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감싸고 도는 거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로는 이 코치한테 이 선수만 맞았을까요? 이 코치한테? 뭔가 스포츠 쪽에서 예전부터 이런 분위기가 당연한 분위기로 잡혀져 있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나라나 해외나 이 체벌을 가장한 폭력은 절대 안 되는 거니까. 내가 너 잘 되라고 때리는 거야.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당시에 이 선수가 이 코치를 이렇게 감싼 이유에 대해서 알고 보니까 가장 먼저 선수를 보호해야 할 이 체조협회에서요, 미야카와 선수한테 이런 말을 했대요. 하야미 코치의 중징계를 네가 안 받아들이고 뭔가 더 벌을 받았었다는 둥, 폭력이 더 있었다는 둥, 나 말고 다른 선수들이 더 폭력을 받고 있다는 둥, 이런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거나, 우리 체조협회 우리 말 안 들으면 너 앞으로 올림픽은 절대 못 나가는 줄 알아. 정말 그 코치 위에 그 체조협회입니다. 이런 협박이 있었기에 이 선수 입장에서는 코치를 감싸고 돌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은 자기 아이를 낳으러 간 사이에 다른 여자와 결혼한 쓰레기 이야기, 그리고 목숨을 살려준 은인한테 오명을 씌운 중국 사건 이야기, 그리고 아내가 식물인간이 되자 그 간병인과 바람난 남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 체조계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까지 총 4가지의 충격적인 배신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